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정말 중요한데요. 양치질도 중요하지만 양치질에 필요한 칫솔을 올바로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칫솔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기적으로 칫솔을 교체해주세요. 오래 사용한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적어도 3, 4개월에 한 번은 꼭 칫솔을 교체해야 해요. 양치질 후 칫솔을 깨끗이 헹궈야 하는데요. 칫솔모를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러서 음식물과 치약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보통 집에서 칫솔을 관리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칫솔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칫솔목끼리 서로 닿게 되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다른 칫솔로 옮겨갈 수 있어요. 따라서 개별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이 좋답니다.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미세한 세균들이 튀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면 2m까지 세균 구름이 형성됩니다.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칫솔을 보관하는 것이 좋고, 화장실에 보관한다면 변기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보관해 주세요.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도 중요하겠죠? 칫솔을 제대로 건조하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곳에 건조해 주세요. 칫솔 케이스에 칫솔을 넣어두는 것도 습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노출돼 좋지 않답니다. 칫솔을 바르게 관리하는 생활 습관으로 충치와 치주 질환으로부터 치아를 지켜주세요. 아침 출근 준비 시간에 화장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들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항상 사용하는 칫솔을 거기에다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에는 습기가 많아 칫솔을 화장실에 둘 경우 세균 번식이 쉬워 치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칫솔을 화장실이 아닌 건조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향수를 두고 외출 전 뿌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샤워를 할 때 나오는 열과 습도 때문에 향수의 산화작용이 가속화되고 향을 빨리 날아가게 하기 때문에 향수 또한 화장실에 두는 거 금물이에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거나 반신욕할 때 책을 읽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책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화장실의 습도가 종이를 손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책은 다른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에 당연하게 걸려있는 수건. 이 수건 역시 화장실에 두면 안 됩니다. 습기가 많은 화장실은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수건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꼭 두어야 한다면 창문을 열어놔 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이용해 음악을 들으면서 샤워하시나요? 방수가 되지 않는 전자기기를 욕실에 두면 기기 손상이 있을 수 있어 고장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주의해 주세요. 화장실에 목걸이나 귀걸이 등 보석을 빼놓는 경우가 잦은데요. 액세서리를 둘 경우 액세서리의 산화 과정을 빠르게 해서 금방 변색될 위험이 있어요. 그냥 두는 것만으로도 변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도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예요. 보통 수명이 2년 정도인데 화장실에 매니큐어를 보관하면 그 유효 기간이 훨씬 빨리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 잘 체크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세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는데요.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다 보니 편리하고 개성 있게 마스크를 착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때 마스크를 어디 둬야 할지 고민인 분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떠오르는 아이템, 마스크 스트랩을 이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스크 분실 위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뜨릴 걱정도 없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도 착용하면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자리 잡은 마스크 스트랩. 집에서 구할 수 있는 간단한 재료로 나만의 마스크 스트랩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스크 스트랩을 위한 재료로 신발끈 혹은 선물 포장끈, 마스크 줄, 단추 혹은 옷핀, 그리고 바늘과 실을 준비해 주세요. 우선 마음에 드는 끈을 준비한 후 원하는 길이로 잘라 준비해 주세요. 다 쓴 마스크 줄이나 고무줄을 자른 후 묶어서 고리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잘라둔 신발끈 끝을 고무줄 매듭 사이로 집어넣고 신발끈을 접어 고정시킨 후 바느질 해주세요. 그 후 매듭끈을 걸 수 있는 위치에 단추를 달아줍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매듭과 단추를 달아줍니다. 완성된 스트랩을 마스크에 고정시켜주면 완성! 뿐만 아니라 비즈를 활용한 마스크 스트랩은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레이스, 코바느질 등 다양한 소재로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둘 때 마스크 안쪽 면이 밖으로 노출되면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쪽 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 타인을 위한 배려인데요. 개성 있는 마스크 스트랩으로 편하고 건강하게 마스크 착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향과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커피. 매일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약 353잔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만큼 커피 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커피 찌꺼기는 소각 처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피 찌꺼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커피 찌꺼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 커피 찌꺼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데요. 신문지를 깔고 키친타올을 펴서 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넓게 펼쳐준 뒤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2에서 3일 정도 잘 말려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말려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커피 찌꺼기를 빨리 건조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가량 돌리면 빠르게 건조되고 전자레인지에 악취까지 잡아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두는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고 향이 멀리 퍼지는 성질 덕분에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잘 건조된 커피 찌꺼기를 작은 용기나 다시팩에 담아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린내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거실에 두어도 탈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찬통에 베인 반찬 냄새 제거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물과 커피 찌꺼기를 반찬통에 넣고 하루 정도 방치시켜준 후 설거지하면 음식 냄새가 사라집니다. 유분기가 많은 커피 찌꺼기는 기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기름때가 낀 프라이팬에 적당량의 물과 원두 찌꺼기를 5대1 비율로 함께 넣고 끓이면 기름때를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나 싱크대 같이 찌든 기름때가 많은 곳에도 커피 찌꺼기를 뿌린 후 잘 문질러 씻어주면 때를 불릴 필요 없이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원두 찌꺼기는 무기질과 단백질이 풍부해 영양 공급과 습도 유지에도 좋은데요. 흙과 커피 찌꺼기를 9대1 비율로 섞은 후 화분에 뿌려주면 식물의 비료는 물론 병충해까지 잡아줍니다. 커피 찌꺼기는 흑설탕처럼 천연 바디 스크럽제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커피 찌꺼기를 클렌징 크림이나 꿀 혹은 올리브 오일에 섞어 바르고 잘 세안해주면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입자가 너무 크면 자극이 심할 수 있으니까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따뜻한 물에 커피 찌꺼기를 풀어 족욕을 하는 것도 각질 제거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요. 바디 오일과 섞어 허벅지나 팔뚝살 등 지방이 많은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카페인 성분이 지방을 분해해줘서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향기로운 커피 볶는 냄새가 벌레들이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쓰레기통 근처나 하수구 등 벌레가 나타나기 쉬운 곳에 커피 찌꺼기를 뿌려두면 벌레 퇴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커피 찌꺼기. 향긋한 커피 맛있게 드시고 커피 찌꺼기도 잘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 만능 천연세제라고 불리는 베이킹소다.
주방과 욕실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데다 실생활 활용도가 뛰어나 유용한 제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베이킹 소다를 활용한 청소 꿀팁 알려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중 가장 큰 골칫거리인 변기 청소. 변기를 매일 닦아도 깨끗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베이킹 소다와 치약으로 효과 만점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치약과 베이킹 소다를 1대2 비율로 반죽하듯 섞어주세요. 치약과 베이킹 소다가 잘 뭉쳐졌으면 다시백이나 낡은 스타킹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다시백을 고정해줄 끈을 달아준 후 변기 물탱크에 고정해주세요. 이제 물 내릴 때마다 세정제가 천천히 녹아내리면서 세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할 때도 락스 대신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 보세요. 욕실을 물로 적신 후 베이킹 소다를 뿌려주고 수세미로 닦아주기만 하면 화장실 냄새도 잡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생긴 기름때는 말끔하게 지워내기가 힘든데요. 이제 베이킹 소다로 기름때를 깨끗이 지워보세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베이킹 소다를 푼 물에 15분에서 20분 동안 담가두면 음식물과 기름때를 쉽게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레인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냄새가 배는데요. 이때도 베이킹 소다를 녹인 물을 행주에 묻혀서 닦아주기만 하면 전자레인지 속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도를 타고 올라오는 오물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 이때도 베이킹 소다를 활용해 보세요. 배관에 베이킹 소다를 뿌린 뒤 식초를 붓고 15분간 기다려줍니다. 이후 온수로 헹궈주면 배관 냄새도 잡고 막힌 배수구도 뚫을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통이나 신발장, 냉장고 등에서 냄새가 날 때도 베이킹 소다를 뿌려놓기만 해도 탈취 효과가 있습니다. 세탁할 때 세제에 베이킹 소다를 약간만 섞어주면 표백 효과는 물론 냄새 제거 효과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옷 속에 쌓인 매연과 미세먼지, 옷 속 화학 성분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능 세제 베이킹 소다 잘 활용하셔서 간편하고 깨끗하게 청소해 보세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구연산, 베이킹 소다 못지않은 활용도로 천연 마법의 가루라 불리는데요. 구연산은 레몬류의 과일에서 얻은 무색무취 pH 2 정도의 산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구연산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구연산은 가루를 흡입하면 위험할 수 있어 물과 섞어서 구연산수로 만들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물 200ml에 구연산을 한 스푼 풀어 잘 녹여준 뒤 분무기에 담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무색무취의 구연산수를 물과 착각하지 않게 주의하셔야 하고, 구연산수에 무언가 떠다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쓰지 말고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연산은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염소성 독성 가스가 나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먹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구연산도 기본적으로는 산이 높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접촉 시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울 수 있어서 꼭 고무장갑을 끼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물을 사용하는 부엌과 화장실에는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물때가 끼기 쉬운데요. 수돗물과 각종 세정제에 포함된 알칼리 성분이 남아 물때가 남게 됩니다. 구연산수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 성분 얼룩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요. 미리 만들어둔 구연산수를 싱크대나 욕실 수전 등 물때가 낀 곳에 뿌려준 뒤 마른 행주로 닦아주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사용하는 전기포트나 텀블러에 낀 물때 제거에도 유용한데요. 구연산 한 스푼과 물을 넣고 끓인 후 씻어내면 쉽게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포트를 세척한 구연산수를 텀블러에 부어 30분 정도 둔 뒤 씻어내면 텀블러의 물때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냄비나 식기류에 생긴 무지갯빛 얼룩도
구연산을 푼 물에 담가둔 뒤 헹궈주면 얼룩을 지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독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빨 때 좋은 향기와 부드러운 섬유질을 위해 넣은 섬유 유연제에는 각종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옷은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100% 천연 제품인 구연산이 섬유 유연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있지만 식초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무색무취인 구연산을 활용하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을 바로 물에 풀어줄 경우 구연산 알갱이가 빨래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연산을 물에 잘 녹여서 구연산수로 만들어준 뒤 마지막 헹군 과정에서 섬유 유연제 대신 넣어주면 됩니다. 구연산을 활용하면 세탁 시 남아있는 알칼리성 오염을 제거해주고 세탁 후 남은 세제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구연산은 생활용품 소독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데요. 아기 장난감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후 닦아내면 안전하게 정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쉽게 오염되는 주방 행주도 따뜻한 물에 구연산을 풀어 반나절 정도 담가둔 후 헹궈주면 행주 속 잔여 세제와 세균을 없앨 수 있습니다. 또 음식물이 끼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도마도 구연산수를 뿌려 방치해둔 다음 물로 씻어내면 도마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악취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이나 변기에 뿌려주면 살균도 되고 탈취도 해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냄새나는 신발 악취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냄새나는 신발에 구연산수를 뿌려준 뒤 신문지를 넣어 햇볕에 잘 말려주면 신발 냄새 제거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을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와 섞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염기성 세제의 알칼리 성분과 구연산의 산성 성분이 만나면 중화 작용을 일으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연 소독 세정제 구연산, 베이킹소다와 구분하셔서 잘 활용해 보세요.